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전기공사기사 과목의 전기응용 및 공사 재료 이 두 개의 파트를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먼저 전기응용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고, 공사기사는 전기 자기약 대신에 전기 응용, 그리고 공사 기사를 보시는 분은 응용에 공사 재료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응용은 응용만 보시는 분은 전기 산업기사입니다. 전기 공사 산업기사가 되겠고, 여기에 공사 재료가 더해지면 이 두 과목이 들어가면은 공사 기사가 되겠죠. 그래서 공사 기사를 보시는 분은 응용이 10개, 그리고 재료가 10개씩 나옵니다. 응용, 열문항, 재료, 열문항, 이렇게 해서 토탈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공사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은 응용에서 20문항이 전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는 분은 응용, 재료 합쳐서 20문제니까 최소한 12개 이상을 맞아야 과목 과락을 면하게 된다. 그렇죠? 뭐 이거 6개, 이거 6개가 아니에요. 그냥 합쳐서 12개 이상 맞아야 60점이 되고, 2개 합쳐가지고 최소한 8개 이상을 맞아줘야 과목 과락을 면하게 됩니다. 40점 이상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은 그냥 토탈 합쳐서 응용, 토탈 합쳐서 8개 이상 맞으면은 1차를 합격할 수가 있죠. 예. 자, 전기 자기약이 부담이 되는 분은 이렇게 전기 응용 또는 공사 재료를 해서 공사 기사를 시험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사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전기 관련 공공기업체,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과목에 대한 그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하고 공사 기사하고 전기 기사하고 두 개를 가지면 쌍기사사라고 해서 쌍기사에서 20점을 주죠. 20점. 그래서 가점이 배가가 되니까 공사기사까지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기 공사기사를 취득하고 뭐 신재생 태양광 발전 설비를 따면은 그건 10점을 주는 게 아니라 8점인가 줄 거예요. 8점. 그래서 전기 기사와 공사 기사를 두 개를 동시에 취득했을 때 한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점이 가장 큽니다. 일단 전기 기사를 취득하고 공사 기사를 취득할 때는 겹치는 파트가 기사하고 공사 기사가 겹치는 파트가 필기는 4과목이 겹치고 4과목, 그 다음에 실기는 2차 실기는 한 70% 정도는 겹친다고 보면 돼요. 70%. 60에서 한 70. 실기는 60에서 70%가 전기 기사와 공사 기사가 겹치게 됩니다. 먼저 응용을 보면은, 응용은 우리 교재 편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죠. 먼저 조명이 나오죠. 1장. 자, 이 조명 공부는
2차 실기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기 기사를 취득을 하신 분도 아마 조명 파트가 2차 실기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속이다, 광도다, 휘도다, 아니면 광속 발산도. 그렇죠? 예. 이런 파트가 다 2차 실기와 연관 있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의 문항이 산업기사를 기준했을 때는 산업기사하고 이제 기사를 기준하는데, 산업기사를 기준했을 때는 이 조명 파트의 출제 빈도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가장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보통 20문항 중에서 약 한 4문제가량이 또는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요. 기사는 약 2-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게 전열공학이 나옵니다. 전열 파트. 이 열의 파트도,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실기 쪽에 나오는 파트가 됩니다. 열량, 줄의 법칙, 이걸 응용해서 전열공학이 나오죠.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면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냐. 0.24 I자성 RT. 이게 다 줄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열 파트도 약 한 산업기사 3문제가량이 나온다면, 기사도 약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전열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나오는 게 전기철도예요. 3장. 전기철도. 철도 파트. 물론 이 전기철도부터는 2차 실기하고 연관 있는 파트가 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기철도도 약 한 2문제가량, 여기서는 약 1문제가량 이렇게 출제가 되죠. 전기철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에 나오는 게 전기화학이 나옵니다. 전기화학. 자, 이 파트도 평균적으로 약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전기화학. 물론 전기기사에도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패러데이 법칙.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전기량 Q에 비례한다. 이게 다 무슨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기타 전기화학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진 않다. 그 다음에 5번째 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동제어입니다. 그리고 전력전자입니다. 그래서 자동제어, 제어 파트하고 전력전자. 이 파트는 산업기사나 기사나 출제 빈도가 또 거의 비슷해요. 약 2문제가량. 여기도 약 한 2문제가량이 나와요. 이렇게. 2문제. 제어공학. 그리고 전력전자. 비중이 2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나와 있는 전기 응용이 나오죠. 6장은 전동기 응용이 나와요. 전동기의 응용이 나옵니다. 응용에서도 약 한 2문제가량이 나와요. 2문제. 그리고 여기서도 약 1문제가량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이거 외적으로
그 응용 파트가 꼭 여기 응용에 연관되는 파트가 아니라 우리 전기기기요. 그리고 전력공학 이런 파트에 연관되는 문제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전기기기나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전력 파트에서 나오는 파트는 아무래도 어디하고 연관됐냐면 우리 기사에서 나오는 공사 재료와 연관되는 파트가 전기 산업기사에서도 한 2문제 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전기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은 재료를 완벽하게 나온 파트까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기기나 아니면 제어에서 이걸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가 한 17, 8개 나오고 나머지 파트, 재료 파트가 한 2문제가 출제가 돼서 전기 응용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20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 근데 기사는 여기에 재료가 얼마 문제 들어가요? 공사 재료가 10문항이 추가가 됩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먼저 그 전선, 케이블, 그렇죠? 이 재료에 대한 것은 전선에 대한 것, 케이블, 그리고 배선 재료, 공구, 배선 재료, 공구에 대한 것. 공구하면은 우리 전기에서는 가장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벤치부터 시작해서 구멍을 뚫는 홀서, 여러 가지의 재료가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옥내 배관 배선공사, 배관, 또 배선, 이런 공사에 대한 것, 배관이나 배선에 대한 공사, 이런 게 다 공사 재료에서 출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철탑에 전선로가 있죠. 철탑. 그리고 변전소에서 수용가로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이런 선로. 발전에서 변전소로 보내는 선로, 송전선로. 변전소에서 다시 수용가로 보내는 선로, 배전선로. 즉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송배전 선로에 대한 내용이 공사 기사에서 또 출제가 되고요. 그럼 일단 수용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시 전기를 옥내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공사를 배전반, 분전반. 배전반과 분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의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낙뢰,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어떤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LA, 피레기가 있죠? 피레기나 기타 설비. 자, 이 파트의 문제는 대부분 전기 공사 기사에서 10문항이 나와요. 10문항. 이건 공사 기사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산업기사에서도 여기에서 한 2문제가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은 산업기사는 별도로 디테일하게
공사 재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0문항 중에서 12문항씩 20문항 중에서 8개 이상 마치고 12개 이상 맞아야 60점이 되죠. 물론 이것도 이제 공사도 회로나 자기약 빼고 전력, 기기, 설비 이 4과목에 응용이 들어가죠. 산업기사는 응용 및 공사 재료가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합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1차 공부를 위한 OT를 1교시에 말씀을 드렸고 OT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